저게 내 비전이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적. 안녕하세요. 스피리추얼 코치 문깨공입니다. 우리는 원래 완벽한 무한 능력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끌어당김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시크릿, 부의 초월자, 부의 확신, 잠재의식의 힘 같은 끌어당김과 관련된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상상이라는 건 책을 읽은 대다수의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상이 핵심인 건 알겠는데 적용이 잘 되시던가요? 저도 이게 이론만 있고 실체는 없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만 느껴지던 끌어당김의 법칙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느낌이 동반된 상상입니다.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느낌이 동반된 상상은 대부분 어려워 하시죠. 그동안 상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인칭 시점으로 상상을 하는 습관입니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내가 보는 것처럼 장면을 보고 있나요? 상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생동감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차 게임을 할 때 자동차의 외형이 보이는 시점과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자동차의 외형을 보는 시점은 상대적으로 생동감이 덜 느껴지게 되지만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할 때는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면서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생생함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자동차의 외형을 보는 시점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카메라를 달고 한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핸들을 보고 앞에 유리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운전하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생동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나중에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사진의 한 장면처럼 정지된 상황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예제와 같이 생생하게 내가 직접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테이크 영화처럼 움직이면서 자신이 보는 시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3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던 습관을 1인칭으로 바꾸고 거기에 더해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비전보드입니다. 비전보드 한 번쯤은 꾸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좋다고 하니까 꿈을 그려야 한다고 하니까 매일 보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이에요. 이 비전보드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일 봐도 자주 봐도 별 감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저게 내 비전이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목적, 두 가지 상상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생동감 있게 상상에 흠뻑 빠지기 위함이라는 이 명확한 이유가 없이 그저 만들기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공대스러운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오류를 피하고 제대로 된 상상을 해서 끌어당김을 시전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상상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려면 비전보드를 그렇게 꾸며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영화처럼 프레임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전보드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빙 비전 보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쉽습니다. 영화의 프레임처럼 우리가 장면을 구성을 하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장면을 구글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었을 때 그 장면들을 배열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바라는 장면을 그걸 보면서 돌아다니고 느끼면서 다니게 되는 장면들을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저 깨공이는 1층은 명상 카페, 2층은 코칭룸으로 구성된 건물을 가지면서 2층에서 코칭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외관에 관한 것을 검색을 합니다. 앞마당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2층 건물인 외관을 그려줘 라고 하면 요즘에 AI가 정말 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는 그 내부를 묘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명상도 하고 다도도 할 수 있는 카페이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게 실제로 그려줘 라고 하면 실제 사진처럼 최대한 유사하게 AI가 그려줍니다. 핀터레스트나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봤죠. 외관에서 내부로 들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는 그 내부의 전경까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코칭룸에 문이 있는 거를 똑같이 그리고 그 코칭룸 문을 들어가서 그 코칭하는 자리에 앉아서 코칭룸을 보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럼 4단계의 사진이 존재를 하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생동감 있게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다니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하고 나서 제 목표에 대한 어떤 불확신, 흔들렸던 마음들 같은 게 정말 많이 없어지게 됐고 실제로 풍족함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순서대로 휴대폰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하나인데요. 이 상상을 하는데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조셉 머비 박사의 잠재의식의 힘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기상 후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들기 전에 확언과 함께 같이 합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먼저 눈으로 익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거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확언을 하는데요. 그 확언은 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참 쉽죠?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AI를 활용해서 그린다. 그 다음에 휴대폰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하나하나 익히면서 생동감 있게 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반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적인 법칙의 최고의 방법은 꾸준히 꾸역꾸역 바보같이 하는 이 꾹꾹박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전달드린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인데 놓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요즘 주변의 영성에 대한 깊은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잠재의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너무 사실 반가웠습니다. 제가 스피리추얼 코치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정말 신기한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효과를 보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치부하는 상황을 또 많이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수행하는 입장이지만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거를 또 알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꾸준히 영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영성과 관련된 마음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